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 CPI 발표 앞두고 경계감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증시부터 진단합니다.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오늘 우리 증시 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아진 상황입니다. 안도하긴 이르다는 증권가의 전망이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밤 발표될 미국 CPI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짙어지고 있고 어젯밤 발표될 미국의 9월 P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투심을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도 오늘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영향에 크게 하락했는데 이 여파도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지수를 좀 보니까 코스닥이 이틀 연속으로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이 유독 이렇게 많이 빠지는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금리 상승기에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코스닥들은 조금 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고요. 오늘은 게임주를 중심으로 하락 여파가 컸습니다. 아, 게임주요? 게임주는 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겁니까? 신장면에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서도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작 기대감이 좀 실망으로 바뀌면서 네.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9월 FOMC 의사록이 간밤에 나왔는데 이것도 오늘 우리 장에 어떻게 영향을 줬습니까? 네, 아쉽게도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를 재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시장에서 의사록을 보고 11월에 75bp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어느 시점에는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면서 정책금리 인상 속도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점은 그나마 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네, 연준이 상하방 요인을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방향성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얘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CPI가 또 중요하겠죠. 이거 네.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 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월가에선 9월 CPI가 8.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 CPI는 지난 8월보다 0.2%포인트 오르는 한편 헤드라인 CPI는 0.2%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가능성은 만약 근원 CPI 전월 대비 상승률이 0.2%포인트 이하로 나온다면 11월 50bp 가능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가능성은 사실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먼저 발표된 PPI가 일단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CPI의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PPI가 이렇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CPI 상승률도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크레디트 스위스는 근원 CPI 상승률이 전월 대비 0.5%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 속도 조절론에 대한 전망은 다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증시는 또 한 번의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긴 한데 또 임대료 같은 건 계속 치솟고 있다고 하니까 네. 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9시 반 정도가 되면 나오긴 할 텐데 네, 맞습니다. 또 무난하게 또 시장이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뭐 11월 같은 경우에는 FOMC에 75bp 올린다는 게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12월 FOMC 같은 경우는 그걸 앞두고 물가지표 발표가 한 2차례나 아직도 더 남아있기 네. 때문에 뭐 다양한 시각들이 아직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하락 속에서도 이 종목만큼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신라젠. 이 거래 재개하자마자 네. 상한가네요. 네, 2년 5개월 만에 투자자들의 애태운 신라젠 오늘 상한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약 160억 원가량을 베팅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오늘 장 전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초가가 거래 정지 전 종가 대비 30%가량 하락한 채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정지 전 주가인 12,000원 수준을 아직은 회복한 상황은 아니고요. 향후 주가 전망에 더욱더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난주 7일인가 그 거래를 재개했던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오늘 8%나 또 빠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상장 심사가 과정이 굉장히 좀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거래 재개 이후에 주가가 좀 크게 조정을 받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흔히들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요즘에 이 정도 가격을 했다. 그럼 굉장히 좀 선방한 가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기에 주가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방탄 주식이다 이런 말도 우스갯소리로 나오고는 있는데 네. 거래 재개가 결정되기 전까지 주주들이 마음을 졸였을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12만 원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매입가는 훨씬 높을 겁니다. 다만 오늘 시간을 거래에서 빠질 때 매수를 해서 상한가에 매도한 분들은 8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는데 신약 파이프라인 성과를 증명하기 전까진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5월을 마지막으로 증시를 떠났던 신라젠의 주식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거래 재개 첫날 기준 거래량은 2,978만 주. 장중 가격 제한 폭까지 치솟더니 결국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2년 5개월 동안 발이 묶여있던 17만 명의 소액주주 사이에서는 희망이 보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주주님들께 감사드리며 당사는 충분한 자금력과 우수 파이프라인을 토대로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라젠이 화려하게 증시에 복귀했지만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놓고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후보 물질의 성과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신라젠의 주력 후보군은 항암제인 팩사백과 BAL0891,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SJ600 등이 꼽힙니다. 신라젠 측은 올해 안에 해당 후보 물질 모두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 연내 이벤트가 있어요. 주요 이벤트가 있는 게 팩사백은 현재 미국 회사 리제네론과 공동으로 신장암 임상 2상을 진행 중인데 올해 연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최근 도입한 BAL0891은 FDA로부터 전이성 고형암 임상 1상 허가를 받았고 곧 미국에서 임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SJ600은 전임상을 조기완료 했는데 관련한 중요 데이터가 연말이나 내년 초 유명 학회지에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젠의 거래 재개로 오는 25일 상장 유지 여부가 발표되는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는 게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오는 25일이죠. 여기도 뭐 재개 가능성이 올라갔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대감으로 오늘 코오롱의 주가는 5%나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기업별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 결정이 바이오주 전반의 신뢰성과 수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또 티슈진 같은 경우는 지금 걸려있는 심의가 두 가지라서 25일에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거래 재개가 바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상폐 요건을 좀 완화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대는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